안녕하십니까 우리 예비탐정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탐정어법 중에 손해배상과 비밀준수 이 장으로 교육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정보보호법만 2장 또 따로 할 거예요. 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겠고요. 오늘은 탐정어법상에 나와 있는 손해배상 및 비밀준수와 관련된 법률 조항을 기준으로 세부적인 설명을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손해배상 해줘야겠죠. 그죠? 네, 손해배상 해줘야겠죠. 왜 그러냐? 탐정이 업무하다 보면 다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실수를 하거나 또는 이제 업무 수행 과정상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손실을 끼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규정이 공인탐정업 법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공인탐정업자, 여기는 법인도 해당되겠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여기는 고의도 들어가고요. 일부러 손해를 끼친 경우, 과실, 실수로 의뢰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미행추적 관련된 게 이럴 수 있습니다. 차량으로 미행을 해요. 산업 스파이를. 그 내부자 스파이인데 미행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차를 들이받아갖고 다른 사람한테 차 손해를 입힌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자체가 업무 수행 중이었다면 업무 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탐정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법안에 정확하게 규정을 해놓고 손해를 배상을 하도록 의무조항으로 넣어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럼 뭐가 있냐?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돼서 또 손해배상 보험으로 들어가야겠죠? 예, 손해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법률사항 보시면 아시겠지만 탐정은 반드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보험에 가입을 해야지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예. 보험에 가입 안 하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물어주겠어요. 그래서 탐정업에 대해서 손해배상 그 보험 관련된 규정이 따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기준표에 따라서 보험금을 납입을 하셨다가 혹시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되면 그 책임보험에 의해서 손해배상이 변상이 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보시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보험 종류에 관련된 그 기초이론이 좀 나와 있는데요.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배상보험이 있고요. 영업배상보험이 있고요. 선주배상보험 이런 식으로 좀 이 주체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도선 사업자 및 도로운송 사업자 배상보험이라고 해서 특수한 그 운송 영역이 있잖아요. 이에 대한 또 책임보험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사고 및 체육시설 관련된 배상보험.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운동하다 다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런 같은 관련된 책임보험들이 또 배상 책임보험이 따로 돼 있고요.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이라고 해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음식을 먹었는데 보시면 음식 같은 거 사 드실 때 보면 그 생산물 그 책임보험 가입돼 있다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이 음식을 사갖고 예를 들어 먹었는데 뭐 배탈이 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 보험 가입된 걸로 손해를 보험료로 배상을 해주겠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물 회수 및 생산물 보증보장보험 이건 이제 제조업자들 관련된 책임보험 유형에서 들어가 있고요. 전문직 하자 책임보험이라고 해서 전문직 영역에서 업무 수행을 하시다가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책임을 해주는 경우도 전문직 하자 책임보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탐정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탐정은 전문직이죠. 전문직으로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배상보험 유형 중에 전문직 하자 책임보험 쪽으로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인탐정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 등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 이게 반드시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업무 못 하겠죠. 예. 그래서 그 탐정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 기재돼야 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전문직 관련된 하자나 손실에 대한 책임보험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저희가 의율해갖고 베껴갖고 넣어놓은 건데요. 우리도 탐정업만을 전문으로 하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이 발생할 때 거기에 기재돼야 할 내용도 요거 똑같이 진행될 거란 얘기죠. 첫 번째 보면 보험금 얼마를 내야 되고, 그러니까 보험금이라는 건 이제 피해가 발생할 때 주는 지급하는 보험금이 있죠. 그 다음에 보험료 내가 내야 되잖아요. 요금으로 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해당 지급의 방법들 이것들이 반드시 약관 내지는 기준표에 나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 및 목적 및 해당 사고의 성질. 그러니까 그 탐정위원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업무 전체적으로 다 놓고 봤을 때 이러이러한 경우로 세부적으로
내용을 좀 구분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얼마, 이런 경우는 얼마 이래가지고 이 내용들을 좀 넣어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 기간이 정해졌다면 해당의 시기와 종기, 즉 3년마다 뭐 재개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탐정이 처음에 가입하면 업자를 계속 유지하는 동안 종신형으로 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보통은 이제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시기와 종기를 보험 계약의 시기와 종기를 정해놓고 이것에 대한 내용이 약관이나 또는 그 설명서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무효 또는 실권의 이유. 무효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불법 업무를 하는데 불법 업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사가 물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가입이 무효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거짓말을 해갖고요. 또는 가입을 했지만 이게 실제로 효과가 없거나 예를 들어 보험료를 3개월 이상 뭐 연체하면 그거 어떻게 봐주겠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책임보험을 탐정이 가입했지만 실제로 무효가 될 수 있거나 또는 이 권리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유를 정확하게 명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의 이름과 주소 상호.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보험이 누구고, 보험 가입자인 탐정이 누구고, 주소가 어떻게 되고, 탐정사무소에, 공인탐정사무소에 상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 계약을 체결한 연월일, 그것도 시기가 되잖아요. 계약 체결한부터 바로 뭐 실제로 효력이 발휘하거나 또는 일주일부터 발휘한다 뭐 이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계약 날짜는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험증권을 작성한 장소와 그 작성 연월일, 어디서 작성했는지 써야겠죠. 보험 가입해보세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보험증권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성 장소하고 연월일도 이거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 시기, 가입 금액 등에 대해서는 이건 의무보험이기 때문에요. 그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탐정업자에 대한 책임보험에 대해서는 보험 약관 내용이나 가입할 수 있는 금액, 손해배상의 가액, 그다음에 보험료율 이런 것들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향후에 대통령령이 정리가 되면 그때 또 추가적으로 찾아서 암기하시거나 수업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비업을 보면 우리 탐정업이 경비업법을 많이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우리 앞에 선행으로 합법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경비업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조합을, 책임보험 말고요. 손해배상 책임보험 말고요. 공제조합도 따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탐정업도 공제조합이 설립되는 거 100%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손실 보상을 할 때 책임보험도 책임보험이지만 너무 크게 뭐 피해가 발생했다는 걸 하는 경우에는 우리 업자들끼리 자주적으로 돈을 좀 벌어갖고 그 보험이 안 되면 공제조합으로 많이 하잖아요. 택시가 공제조합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위험한 어떤 영업 분야일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이 가입이 안 될 수도 있거나 또는 보험사에서 법으로 만들려고 해도 안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제조합을 따로 만들어서 우리 업자끼리 자주적으로 돈을 좀 모아서 이걸로 사업을 하고 거기서 남는 이익을 가지고 탐정령 혹시 사고가 터져가지고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에 공제조합에서 돈을 대신 물어주는 이런 우리 쉽게 얘기하면 자조적인 도움 모임을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제조합을 할 수밖에 없고요. 보통 보면 이제 경비업법에 나와 있는 공제조합 운영 관련된 내용을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경비업자가 경비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 보증, 계약 보증, 하도 보증을 위한 사업 이런 것들을 여기에 집어넣어 놓고 있고요. 경비원의 복지 향상과 업무 제의로 인한 손실을 보상. 여기 아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손실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경비업 협회에서도 경비 공제조합을 만들어 갖고 사업을 여기 뭐 상조 사업부터 이런 것저것 많이 합니다. 해가지고 합법적인 범위에서 이익을 많이 발생시키고요. 이걸 손해를 일으킨 경비업체나 그 업체한테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공제조합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비 업무와 관련된 연구 및 경비원 교육 훈련에 관한 사업을 역시 공제조합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얘기죠. 우리도 좀 해야겠죠. 그래서 이걸 내용을 바꾼다면 탐정 업무와 관련된 연구 및 탐정업자의 교육 훈련에 관한 사업 이것도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지만 그 공제조합 운영에 대한 거는 필수 사항이고요. 이미 경비업이나 이쪽 소방 관련된 데서는 공제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준용을 해갖고 적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탐정업자의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에 별도의 민사적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등의 보상 의무를 책임져야 된다. 즉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보험으로도 어느 정도 좀 보상을 좀 해드리고요. 공제조합에서 보상을 했는데 너무 피해가 큰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걸 국가로 또 추가로 뭐
위자료 요청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나왔을 때 민사적 책임에 대해서는 탐정업자나 탐정법인이 따로 져야 된다. 이것들을 정리한 내용이 이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손해배상과 관련된 법률 분쟁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변호사와의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변호사도 탐정이 필요하고요. 탐정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즉 변호사와 탐정은 경쟁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를 들어 변호사님도 큰 소송에 휘말리는 변호사님들 있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다른 변호사를 불러서 자기 변호사로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밖에 없잖아요. 변호사의 변호를 변호사가 간다니까요. 마찬가지로 탐정 같은 경우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의 활용이나 변호사에 대한 지원 요청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내용을 이 내용이 좀 담고 있습니다. 겸직 신고와 등록증 개시가 있는데요. 공인탐정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사업, 즉 이게 탐정업 이외에 다른 또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이걸 하는 경우에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될 경우에, 즉 그 오너가 된다는 얘기죠. 사업주가 되는 경우에 경찰청장에게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때도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탐정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 명의로 치킨 있잖아요. 치킨집을 하나 하고 싶어요. 이것도 신고해야 돼요. 경찰청장에. 근데 왜 그럴까요? 이건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신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 이거 지금 나와 있죠. 탐정업자의 불법 행위와의 연계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 이 겸직 신고 의무 조항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탐정업자가 치킨 업소를 운영한다고 해서 신고를 한다고 해서 경찰청에 뭐라 하지 않아요. 왜? 닭 파는 거하고 치킨 튀겨 파는 거랑 탐정이랑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탐정업자가 예를 들어서 그 불법 오락실 같은 거를 합법적으로 둔갑시킨 불법 오락실 같은 걸 뭐 한다던가 이런 불법 업무를 있잖아요. 함부로 하거나 또는 탐정업하고 관계돼 가지고 되게 연관성이 많은데 잘못하면 불법으로 갈 수 있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이걸 하게 되면 경찰청장이 이거 태클을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겸직신고 의무조항을 넣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유흥업소, 유사수신업체, 채권추신업체 등과 같이 그 잘못해갖고 이렇게 협업 자기가 이제 탐정업체도 가지고 있고 딴 것도 가지고 있어요. 일본은 이게 가능해요. 일본은 가능한데 일본도 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조직 범죄하고 연계가 돼 있다거나 또는 약간 완력을 쓰는 뭐 유흥업소나 유사수신업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와 연계가 돼서 실제로 그 불법 업무도 하고 합법 업무도 하는 이런 겸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겸직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해라 이렇게 하는 얘기죠. 또 하나 경찰청장한테 쉽게 얘기하면 자영업을 다른 걸 하면서 이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 제재가 가해집니다. 왜 그러냐? 당신이 탐정업을 한다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관념을 아주 심하게 가지고 있는 변호사나 회계사와 같은 전문 직종인데 당신이 어디서 뭘 하는지 경찰청장이 모르면 당신 가만히 냅둘 수 있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겸직 신고는 의무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탐정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이게 탐정법이 그 쉽게 얘기하면 경찰청에서 관리하거나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자격증으로 들어가게 되면 골이 아픈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지금 민간 자격으로 있는 상태에서 더 낫다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만약에 국가에서 관리하는 자격으로 예를 들어서 회계사나 변호사와 같은 자격증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이때부터 탐정이 탐정업체 이외에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부 다 신고를 해야 돼요. 예, 신고를 해야 되고 이거 신고를 만약에 하지 않으면 탐정 면허가 날아가거나 영업 정지를 받거나 또는 탐정 자격이 제한이 되는 이런 제재들이 가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자격이 오히려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제 개인적 사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겸직 신고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이거 좀 아셔야 됩니다. 공인탐정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 사업,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여기에 이제 겸직 업무가 부적절한 경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겸직 업무가 탐정이 같이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이에 대한 공고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말이 공고지 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릴 수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겸직이 불가능한 직종이 정립될 예정이에요. 뭐가 들어갈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사수신업체나 뭐 제3금융권 뭐 이런 그러니까 사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돈을 그러니까 수신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수신을 할 수 있는 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채권 추심을 탐정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불법 채권 추심도 할 수 있고 상대방을 압박하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절대 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업 관련돼서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연구소장을 겸업하면서 탐정을 해요. 근데 이 연구소장을 하면서 탐정을 겸업을 왜 하냐? 다른 쪽에 있는 기업들의 정보를 산업 스파이 역할을 하면서 빼오기 위해서 연구업도 하면서 탐정업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되게 위험한 케이스겠죠? 그래서, 별의별 걸로 다 섞어가지고 겸업을 통해서 탐정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누누이 제가 강조하지만 탐정의 겸업이나 겸직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권고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 강제조항으로 이거 하지 말라고 지시 내릴 수 있도록 바꿀 거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그 금융업이나 부동산업 있잖아요. 이것도 좀 들어갈 거로 제가 좀 예측이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시는 탐정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경찰청 입장에서는 또는 법무부에서 관리하든 경찰청에서 관리하든 이 기관 입장에서는 탐정들이 쉽게 얘기하면 약간 불법적인 편향이나 사람들한테 압박을 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간 그 민간 무력 조직으로 사용되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금융업이나 부동산 관련 계통의 업과 관련돼서 탐정들이 하지 못하도록 경업 제한이 가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부 탐정들은 내가 채권 관련된 그 업을 하고 있는데 탐정도 같이 하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데모를 하시겠죠. 그렇게 되면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국가의 전문 자격으로 가기에는 어려운 어떤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죠. 이 관련된 그 겸업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탐정들 스스로도 약간 양보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다고 경찰청이나 관리기관인 주체에서 무조건 모든 걸 하지 말라고 제한을 가는 것도 직업 선택의 자유에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신중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게 그 탐정업자가 휴업한 경우에는 겸직 신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당연하죠. 내가 휴업하고 있는데 치킨집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뭐 굳이 내가 휴업하면서 치킨집으로 내 전향을 했는데 휴업 중인데 내가 치킨집 한다고 경찰청장에 신고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고요. 공인탐정업자는 등록부, 사건부, 사무원의 명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무소 내에 게시 또는 비치해야 한다. 이것도 역시 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등록증의 게시 조항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사무실 들어갔는데 내 등록증도 없으면 그게 말이 돼요. 그래서 등록증하고 사건부, 사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기록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무원 명부,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사무소 내에 게시 또는 비치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빠져나가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금고 같은 거 크게 해놔갖고 사무소 내에서 금고 열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건 비치로 되니까 분실 위험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취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탐정의 이제 비밀 준수에 대한 조항이 탐정업법에 나와 있는데요. 탐정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 만든다. 이거 당연하죠. 예, 이건 뭐 변호사법도 있고 회계사법에도 다 있어요. 제 말씀 왜 드리냐?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걸 또 가서 우리 나팔 분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저기 가고 막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특히 강남에 보시면 심리상담 하시는 전문 센터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여기 뭐 정신과 의사도 있고 심리상담사도 있으시겠죠. 이분들 같은 경우 장사가 계속 그 영업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연예인들 같은 경우 자기 사생활도 있고 고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남들은 보면 팬이 막 수십만 명의 연예인이 있어요. 이 연예인이 자기의 힘든 부분을 어디 상담센터 가갖고 소장님 제가 이래갖고 이성 문제가 있고 이래갖고 제가 잠도 못 자고 뭐 불면증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상담소 소장이 딴 데 가서 소주 한잔 하다 친구들한테 우리나라 탑 탤런트 누가 왔는데 걔가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더라 떠들고 다니면 그 소문 다 나버리잖아요. 탐정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영역에 있는 섹터에 있는 전문직들하고 똑같다고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탐정업을 수행하시는 과정에서 얻었던 지득한 정보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사적 자리라 하더라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누설에게 파악이 되게 되면 죄송하지만 이거 자체도 처벌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 여기 왜 있죠? 의뢰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건 떠들어도 된다 하는 경우에는 제공이 가능합니다. 보완조치 의무사항이 있는데요.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유출 및 불법 이용 제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하였거나 취득한 문서는 절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관이 되셔야 되고요. 파악이 할 때도 반드시 갈아 없애버려야 됩니다. 업무와 관련된 작성하였던 취득한 사진 있죠. 사진도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요즘엔 사진을 출력해서 가지고 있는 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외장형 하드디스크나 또는 노트북이나 본인이 사용하고 컴퓨터 안에 이런 사진들이 있을 때는 접근하기 위해서 최소한 3단계 이상의 암호를 거쳐가지고 사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무나 못 보도록 암호화 조치 내지는 암호에 의한 접근 통제 조치를 철저하게 해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업무와 관련한 자료에 대해서도 보안 조치 의무 조항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적 방식의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하드디스크하고 USB 메모리 이런 거 얘기하겠죠? 밑에도 나와 있네요. 그래서 메모리 디스크나 하드디스크, 이동형 저장 장치 있잖아요. 이거는 아주 쉽게 요즘에 뭐 몇백 기가짜리도 외장형 USB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꽂아갖고 복사하면 USB 3.0 같으면은 10분이면 진짜 다 털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그 물리적 전자기에 의한 그 저장 장치, 다시 말하면 하드디스크나 디스크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저장 장치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아예 USB 있잖아요. 실리콘으로 막아버리시는 게 좋아요. 특히 외장형으로 입력할 수 있는, 즉 USB는 하나 정도 포트만 있는 컴퓨터만 내버려 두시고요. 나머지는 절대로 외부로 유출 안 되도록 이런 정보통신 보안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암호화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도 암호가 뭐 나가면 또 풀릴 수 있겠죠. 그래서 암호화했다고 이게 아무나 돌아다녀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다는 얘기입니다. 탐정 및 사무원에 대한 교육이 있는데요. 공인탐정과 사무원은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 새롭게 변경된 탐정학 관련 법령 내용에 대해서 해설을 좀 받으셔야겠죠. 매년 아마 개정될 거예요. 탐정법이 개정된다는 게 아니고, 탐정법은 개정 거의 안 되겠죠. 보통 법은 한번 만들면 잘 개정이 안 되는데 시행령 시행규칙은 계속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떨 때 바뀔까요? 사고가 빵 하나 터져갖고 어떤 탐정업자가 큰 불법을 저지르면 그거에 대한 처벌 강화 규정이 시행령 시행규칙에 막 붙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뀌었다 하면은 당연히 내용을 알아야겠죠. 근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경찰청이나 법무부나 관할하는 기관에서 정례 교육 집합을 시켜갖고 이번에 탐정업법 시행령 몇 조 몇 항이 이렇게 바뀌었으니 딱 이렇게 조심하시고, 탐정업법 시행규칙 몇 조에서 이 보고서 서식이 이렇게 바뀌었으니 보고서에 이런 걸 더 집어넣어라, 이런 내용도 설명하겠죠. 그런 교육을 받게 돼 있고요. 미법행위 사례 및 탐정윤리 위반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변호사 재교육이나 회계사 재교육, 뭐 변리사 재교육 같은 데도, 법무사 재교육도 가보면 이런 사례 설명해줘요. 이런 변호사님 이렇게 사고 치셔서 처벌되셨고, 이런 회계사님 이런 사고 치셔서 처벌받으셨으니까 여기 계신 회계사님이나 변호사님들은 조심하십시오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 내용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탐정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설명. 앞으로 탐정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데 현재 업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법기관과 탐정의 건전한 협업관계 설정을 위한 방향 제시. 이건 참 훌륭하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익신고제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탐정이 활용하기 아주 좋은 제도고요. 그 다음에 불법행위에 대해서 준사법권을 탐정업에다가도 부여할 수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환경 관련된 사법경찰들이 지금 전국에 있는 환경 유해 사범 단속하기 어렵다면 특정 공단 지역이나 특정 뭐 상하수도가 흐르는 지역이나 또는 뭐 하천변 같은데 이런 데만 단속을 할 수 있는 단속권을 공인탐정업자나 탐정법인에 줘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익신고 제도나 포상금도 제대로 줘야겠죠. 지금같이 얼마 이상은 포상금 못 준다고 하면 누가 그거 하겠어요. 내가 돈이 돼야지 인센티브를 보고 공익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제보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공익 목적의 탐정들을 위해서 협업관계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내용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건 관련 교육 과정을 미리 이수하였거나 유사 근무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교육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예를 들어서 무도단청 소지자 같은 경우는 탐정도 무도교육 받아야겠죠. 이걸 뭐 면제해 준다던가 그런 내용들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상 교육 내용은 그럼 뭘 할까? 이렇게 좀 봐야겠죠. 탐정윤리는 그냥 무조건 윤리학은 배워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거, 호신술, 몸 지켜야죠. 위험 현상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경된 탐정 관련 법령 해설에 대한 것들도 그 교육에 들어갈 것 같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때 협의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탐정의 전문화에 대해서 지금 변호사께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전문 변호사라는 제도 시행하고 있고요. 이미 의사업계에서는 전문의제도 시행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탐정업이 발달하면서 법도 개정을 하고요.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전문 인증 탐정제도도 시행을 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더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가장 먼저 만들어야 될 게 이게 제가 제안사항으로 넣은 건데요. 외국가도 감사 전문 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감사 및 직원의 비행위와 관련된 것을 위탁 전문 조사하는, 그러니까 위탁 감사관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감사실 직원을 따로 뽑는 게 아니고요. 탐정법인에다가 감사업을 맡겨요. 그래서 뭐 그 회계감사야 회계법인에서 하지만 윤리감사나 또는 정보 유출감사는 이 탐정법인에서 위탁받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에는 기업 전문 감사관을 변호사나 회계사 이외에 조사 능력이 뛰어난 전문 탐정을 채용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되게 생각보다 많고요. 선생님들이 아시는 뭐 미국 같은 데 보시면 뭐 나스닥 상장 기업 있잖아요. 이런 데도 가보면 그 전문적으로 감사하는 감사팀들이 있어요. 미행 추적 조사하는 산업 스파이나 기업 정보 유출 전문 감사관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기업 감사 전문 탐정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산업보안 전문 탐정이 있는데 누굴까요? 산업 스파이 킬러겠죠. 그래서 연구개발 자료나 기업의 핵심적인 영업비밀, 기업의 주요 인사에 대한 인적사항, 대규모 사업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과 관련돼서 그 기밀이 유출되는 것만을 전문적으로 예방하거나 적발해내는 탐정을 산업보안 전문 탐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찾기 전문 탐정은 쉽게 얘기하면 실종, 미약, 가출인 전문 탐정을 얘기하겠죠. 우리 법에도 초기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직접 가족이 실종자, 미약, 가출을 찾기를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고요. 전문가에 의한 위탁 탐문 탐지 조사를 통해서 비용적인 부분이나 또는 가족들이 기존에 어떤 생활 어떤 그 근거가 붕괴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공익성 차원에서는 사람 찾기 전문 탐정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게 옛날 잃어버린 첫사랑을 뭐 찾아달라거나 이런 것들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사귀었던 사람이 지금 사라졌는데 찾아달라 이런 건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공익적 목적은 아니겠죠. 반려동물 전문 탐정인데 좀 황당하시겠지만 영국에서 2017년도, 16년도에요. 가장 고소득 전문직 10대 안에 들어간 게, 10위 안에 들어간 게 이 펫 PI입니다. 펫이라는 건 반려동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반려동물들이 없어졌어요. 내가 키우던 강아지가 없어졌어요. 내 새끼예요. 근데 없어진 경우에 수색, 분실 반려동물 추적하는 것들을 반려동물 전문 탐정이라고 부르고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고령화 1인 가족이 급증하면서 가족으로서의 반려동물이라는 어떤 이런 개념이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요즘 동물복지도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독일은 이미 동물권하고요. 동물복지권이 헌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거 관련돼서 상당히 이게 떠오르는 거고요. 특히 그 미아 가출인 찾기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더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반려동물의 가출, 납치, 절도 등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탐정 영역이고요. 다만 우리나라는 좀 안타까운 게 고양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찾을 수가 있는데 개 같은 경우는 식견을 하는, 즉 개를 잡아먹는 이런 좀 습관이 우리 사회에 좀 만연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이게 제가 표현도 식견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식견하는 이런 문화가 좀 어떻게 좀 정리가 돼야지 개도 좀 찾아낼 수 있지. 찾다가 좀 안타깝지만 그 내가 키우던 강아지가 또 없어져 버리면, 과거에 보시면 뭐 이만한 개도 뭐 전북에서 없어졌는데 나중에 봤더니 뼈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우리 그 탐정업에서는 사실상 좀 어려운 난제자 숙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학조사 전문 탐정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땐 끝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CSI에서 각 경찰서의 CSI 과학수사계에서 과수계에서 열심히 일했던 전문 과학 그 조사관들이나 또는 뭐 생물학이나 생화학 그리고 일부 대학에는 과학수사학과가 있잖아요. 여기서 과학수사학과는 범죄심리 이런 거 하는 데 아니에요. 그래서 과학수사학과에서 교육을 받은 석사급 이상의 연구원 수준이 되는 분들이 나오셔갖고 과학감식기법을 통해서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하지 못했거나 놓쳤던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자료 확보해갖고 범죄 수사, 특히 이제 유족이나 피해자들이 억울한 부분을 풀어준다던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전문 영역으로 되게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실제로 그 바이오 포렌식이라고 해서요. 바이오 케미스트리 포렌식이라고 해서요. 그 생화학적인 포렌식을 하는 업체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보통은 이제 화학 분석이나 생물학적 증거 분석이라고 해서 이런 뭐 자영업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탐정이 제대로 개시가 되면 이분들도 전문 탐정으로 넘어와서 이런 업체를 차리고 이런 과학 수사를 보조해 줄 수 있는 민간 수사 영역, 민간 과학 조사 영역에서 많은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산 추적 전문 탐정, 이거는 법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차명 자산이나 도피 자산 추적하는 걸 전문으로 하는 탐정들이 있고요. 끝으로 국제조사 전문 탐정이 있는데, 특히 이제 그 동남아 국가 지역이나 뭐 밀림이나 정글이 많은데, 그 다음에 아프리카는 못 가요. 그럼 피부색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 못 가고요. 우리랑 피부색이 비슷하면서도 인구가 밀집돼 있고 개발이 잘 안 된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그 다음에 중국의 서부 지역, 뭐 이쪽으로 뭐 도망가는 도피범들이 많아요. 잡아와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수사기관하고 연계해서, 그쪽에 있는 수사기관하고 협업하고, 그쪽에 탐정들이 있거든요. 탐정들 연계해서 국제성 조사를 하는 업무라는 것을 국제조사 전문 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법률지원 조사 전문 탐정은 이것도 앞으로 영역이 확장될 겁니다. 로펌에서 실제 조사를 해봐야 돼요.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피해자나 의뢰인 내용만 가지고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럼 탐정을 고용해갖고 변호사가 탐정을 투입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법률지원 조사 전문 탐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영역들이 앞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의 추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각 탐정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누굴 미행 추적하는 게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섹터에서 내가 가장 전문 영역이 뭔가를 생각하셔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실까요? 다음 중 공인탐정 법안에 의거하여 사무소에 반드시 게시 또는 비치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비치하지 않아도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사건부, 탐정과정 수료증, 등록증, 사업명부, 뭘까요? 예, 나죠. 예, 탐정과정 수료증 필요 없어요. 등록증만 있으면 됩니다. 탐정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 반드시 기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이제 다른 그 규정을 준용한 건데요. 보험의 목적, 보험기간이 정해진 때 해당의 시기와 종기, 무효 또는 실권의 이유, 보상 대상자의 인적사항, 뭘까요? 그죠? 보험을 하는데 누구한테 보상해준다고 쓸 필요는 없잖아요. 사고가 터졌을 때 그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랍니다. 보상 대상자의 인적사항에 해당되고요. 탐정이 가입해야 되는 책임보험의 성격으로 적절한 것은 뭐가 해당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문직이잖아요. 전문직이 하자가 발생할 때 이걸 해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전문직 하자 책임보험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챕터를, 이 장을 요약을 해보면요. 손해배상 관련돼서 우리가 책임보험 들어야 된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특히 전문직 하자 보험으로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겸직신고 제가 말씀드렸죠. 불법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업무 자체가 잘못하게 되면 탐정업을 악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본인은 시너지라고 하지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겸직신고를 경찰청장이 하게 돼 있고요. 이게 만약에 불법이거나 경찰로서 좀 탐정 어려운 경우에는 하지 못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추가되는 게 비밀 준수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도록 돼 있고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처벌 조항에 따라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습니다. 보안 조치 당연히 칼같이 지켜야겠죠. 탐정교육 및 사무원 교육은 현재 과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그 업태의 내용을 보면 윤리나 정보보호, 그 다음에 호신술, 변경된 탐정 법령 관련된 걸 교육을 시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육 면제 대상에 대한 것도 일부 조항 나올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탐정 전문화 관련해서 전문 탐정 인증 제도가 아직 현재 법안에 안 나와 있지만 이건 시행되는 거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제가 추천하는 것은 감사 전문 탐정, 산업보안 탐정, 사람 찾기 전문 탐정, 반려동물 전문 탐정, 과학조사 전문 탐정, 자산 추적 전문 탐정, 국제조사 전문 탐정, 그리고 법률 지원 조사 전문 탐정, 이런 유형으로 향후 우리 탐정이 전문 탐정형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걸 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